고등이 모르면 폭 망하는, 폭삭 망하는, 폭 망하는 중딩도형 베스트 5 3위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3위입니다. 3위는 뭘까요? 3위는 뭘까요? 바로 두둥 원입니다. 원. 앞으로 숱하게 많은 원을 만날 겁니다. 중학교 도형에서 배웠던 원의 성질, 원주각 이런 것들이 중심과 반지름 모든 문제에서 적용될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딱 세 가지입니다. 원의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가 무엇인지, 원주각과 중심각, 호의 길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무엇인지. 부채꼴도 원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연계됩니다. 어디와 연계되냐면 이렇게 쫙 수학 원의 삼각함수 수열, 바로 두 단원의 수학원의 세 단원이 있는 두 단원의 연계가 되겠고요. 수학2의 전체, 수학2 전체에 연결됩니다. 함수 격한 미분적분, 수학2의 전체의 단화와 원이,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나옵니다. 확률의 계산에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수열에 극한 미분적분법, 미적분 전체에 다 나옵니다. 역시 기하도 2차곡선 평면부터 공간동의 공간좌표 기하 전체에 나옵니다. 이과생들은요 무조건 해야 되겠고요. 문과생들도 이 연계 단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원 없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잡아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봅시다. 실제로 수학원 삼각함수의 교육적 기출입니다. 교육적 모의고사죠. 이렇게 원이 나왔죠. 지름의 원주각 나왔죠. 그랬을 때 선분 요 PQ의 길이, 이 길이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원의 성질을 모르면,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모르면,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개념 잡아주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풀어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원의 수열단원에 어때요? 이렇게 원이 동심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6개 원이 있겠고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확장되어 갔을 때 교점의 개수를 수열로 표현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라. 원의 교점의 개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크기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원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을 불가능합니다. 수열입니다. 그 다음 자 수학2로 갑니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원이 나왔습니다. 원의 이 중심에서 이 P점까지 반지름 있겠고,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 원의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pH와 그 다음에 QH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도 알아야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수학2의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원뿔이에요. 원뿔이니까 우린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이 넓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넓이를 알아야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원뿔의 부피지 않습니까? 그럼 밑넓이를 알아야겠죠. 원의 넓이를 알아야겠죠. 그럼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원의 성질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원뿔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직각이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중학교 도형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률 같은 경우 확률의 계산입니다. 어때요?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입니다. 그때 화살 쏠 때 화살이 색칠한 도형에 맞을 확률을 구하라.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전체 넓이분의 이 화살이 맞을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사실. 됐죠? 확률의 계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미적분 갑니다. 이건 이과 전용입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어때요? 수능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두 원이 포개집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의 성질을 파악해야 우리가 저 LN의 공통현의 길이 LN을 L1, L2, L3를 구해서 우리가 그것의 무한급수입니다. 를 취해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것도 수능 기출입니다.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있겠고 각의 이등분선이 있겠고 여기에 부채꼴 호의 넓이가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성질을 파악해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 평면 벡터입니다. 기하에서 평면 벡터에서 어때요? 원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요 벡터가 있습니다. 원의 반집 1인 그 벡터의 합과 차의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라. 원의 성질을 파악하지 않고선 접근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기하 공간과 공간 좌표가 있습니다. 역시 수능 기출입니다. 어때요? 이거 자 원을 공간으로 확대시키면 이건 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린 xy 평면으로 딱 자릅니다. 이 자르면 그 자른 단면이 뭐가 됩니까? 자른 단면이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른 단면이 원이 됩니다. 그 원의 넓이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Z축이 딱 만나는 이 점 사이에 8이래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라. 8이면 수직 이등분 하지 않습니까? 이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결국 공간도 자르면 단면, 면이 될 것이고 그 공간 속에 이르는 선, 그러면 원의 성질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중학교 도형부터 출발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아봤고요. 연계를 알아봤습니다. 이전 이지 개념과 원리, 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딱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첫 번째 원과 부채꼴,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 그다음에 원주각과 중심각, 호의 길이, 이 세 가지 알아봅니다. 원과 부채꼴, 원의 정의와 부채꼴,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 원주각, 중심각, 호의 길이, 요거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의 정의입니다. 원은요, 평면상에서 평면도입니다. 원은 그래서 평면상에서 일정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 만나서 모여서 이루어진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만약 얘가 공간이면 구가 됩니다. 공간이면 구가 될 것이고 평면이면 원이 됩니다. 딱 한 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만큼 똑같은 거리만 떨어진 점들이 점점 무수하게 많이 모였어. 그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린 이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일정한 점을 이 떨어진 이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원의 일부분 얘가 뭡니까?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이에요.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될 것이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이 부채꼴의 호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원의 그 안에 직선을 그는데 원 위에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우리는 원의 현이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현. 가장 긴 현이 뭐죠? 가장 긴 현이 바로 지름입니다. 지름이 가장 긴 현입니다. 그때 현과 그 호로 이루어진 이 꼴을 무슨 꼴이라고 합니까? 얘는 활꼴이죠. 활꼴. 얘는 활꼴. 얘는 부채꼴. 활꼴, 부채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됐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의 길이. 원조를 원의 둘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주. 둘레의 길이. 그다음에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어입니다. 됐죠?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등수학 상인가 상으로 딱 오면 원의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평면 좌표에 일정한 점을 찍어요. C점 A, B를 찍고 일정한 거리만큼 R만큼 떨어진 점들을 찍어요. 모여진 도형이 바로 원의 방정식인데 우린 점 C에서 점 P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배우겠지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이 되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루트 사라지겠고 제곱 들어가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때 중심은 얘를 0되게 하는 값 a, 0되게 하는 값 b. 얘가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반지름은 r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해석을 해요. 원을. 해석 기하입니다. 됐죠? 이렇게 갑시다. 기억나시죠?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넓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을 아까 배웠죠? 이렇게. 자, 같은 중심이 똑같고 반지름이 똑같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똑같은 원이 합동인 세 원이 있습니다. 그때 원의 중심에서 중심각이 이점각으로 부채꼴 하나 딱 그려줍니다. 이 부채꼴이에요. 부채꼴의 중심각,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모양새에 같은 중심각을 하나 더 그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똑같은 모양새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됐어.
그러면 호의 길이도 몇 배? 2배가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 2배. 넓이도 여기가 1개, 2개가 되는 거죠. 넓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중심각이 2배면 넓이도 2배, 호의 길이도 2배. 그래서 중심각과 넓이와 호의 길이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런데 비례하지 않는 게 있어. 뭐냐면 자, 뭐가 비례하지 않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현의 길이입니다. 부채꼴이 현의 길인데 여기서부터 2배를 했어. 그럼 여기까지 이 부채꼴이야. 중심각이 2배가 됐단 말이야. 근데 현의 길이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현의 길이는 얘잖아. 그러면 각각의 2개의 현의 길이 2개를 한 것이 원래 현보다 중심각이 2배인 현보다 크잖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심각이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지만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짧아요. 볼까요? 3개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3개야. 그러면 이런 부채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넓이도 3배가 되는 거야. 호의 길이도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나 현의 길이는 원래 현 이 3개 합한 것과 다르죠. 그죠? 3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 원 5에서 밑에다 크게 그렸습니다. 호 AB가 있습니다. 이 호 AB 대 호 BC 대 호 CA가 4대 3대 5래. 그러면 부채꼴 3개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호의 길이가 4대 3대 5래. 그러면 부채꼴의 비례 삼형제 호의 길이 중심각 넓이 3개는 비례합니다. 그럼 난 이 중심각과 이 중심각이 4대 3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난 이것을 비례식이니까 4K, 3K, 5K로 잡아줍니다. 중심각을.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4K 플러스 3K 플러스 자 5K 싹 다 더해주면 한 바퀴 뺑 몇 도? 360도. 180도 아닙니다. 3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K가 되는 거니까 얘가 360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례상수 K는 얼마입니까? 3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결국 3, 4, 12, 얘 120도. 여기는 3, 3은 9, 90도. 얘는 3, 5, 15, 150도. 이 세 개의 중심각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A, O, B의 크기, 이 각의 크기는 120도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